이상혁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주제로 선정한 제목은 호남지역 마흔백제 시기 분류에 부정된 토기의 특징과 변화 양상입니다. 공간적 지역은 너무 이 마흔백제 지역이 경기도부터 되게 넓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이 지역의 중심으로 호남 지역이라고 한정을 하였고요. 어떻게 보면 분묘, 우리가 이야기하는 분묘라는 것이 집단의 이렇게 개통성이라든가 출자를 분명히 보여주는 그러한 특징적인 보고 자료이기 때문에 거기에 부착된 토기를 중심으로 어떻게 변화되고 또 어떻게 특징이 나타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제가 한 10여 년 전에 발굴조사를 담당하면서 발굴조사를 하다가 나온 무덤입니다. 누가 봐도 굉장히 특징적인 무덤이지 않습니까? 누가 이렇게 무덤을 쓴 예를 보신 적 없으시죠? 일반적으로 그냥 땅을 파고 목관을 안치하거나 아니면 대리석이나 그런 걸 이용해서 만드는데 벽돌로 무덤을 잘 짜놨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아주 궁금해서 여기 발굴조사를 하고 그 주변에 수소문을 해서 도대체 이 무덤의 주인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었는데 보니까 1950, 60년대 이 중국 산동 지역에 넘어오신 분들이 그러니까 그분들 나름대로 살아왔던 방식과 그 만들던 무덤의 형식을 이렇게 무덤에 그대로 반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이야 어떻게 보면은 다 화장을 하고 일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됐지만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아마 선생님들은 다 지방마다 또 지역마다의 방식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 무덤이 보여주는 것이 그 집안의 또는 어떻게 보면 종족의 계통과 어디서 왔는지를 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보고자료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런 걸 통해서 한번 우리가 거기에 어떤 구장물이 들어가면서 시대적으로 어떻게 변했는지 그렇게 또 어떤 식으로 특징들이 나타나는지를 한번 제가 이렇게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는 보면은 저는 크게 나누지는 않고 보면은 크게 토기 무덤에 들어가는 부장 토기들을 중심으로 나눠보니까 크게 한 4단계 정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말하는 마한이 처음 성립되는 시기에 부정된 토기 양상, 약 기원전 3세기경부터 기원 전환 시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본격적으로 이 마한 토기라고 할 수 있는 토기들이 성행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 시기가 기원 후 한 2세기경에서 기원 후 한 3세기 전반 정도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저 북쪽의 함성, 이 서울 쪽에서는 백제가 막 성장해서 내려오죠. 그리고 백제가 성장하면서 이 마한을 영역화시키지 않습니까? 그런 영향에 의해서 백제계 토기가 이렇게 유입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약 기원 후 4세기 중반에서 기원 후 5세기 전반 정도로 이야기를 해볼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백제계 토기가 완전히 부장품으로서 전반적으로 차지하는 비중 높은 기원 후 5세기 중반, 기원 후 6세기 전반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백제는 그 이후에 6세기 전반 이후도 계속해서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지만 그 부분까지 다루는 것은 너무 범위가 넓어서 딱 여기까지만 저희가 살펴보고 아마 뒤에 김원국 선생님께서 다루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먼저 마한 성립기의 부장토기인데요. 그때 먼저 이 상황을 시대적 상황을 한번 보시면은 일단 우리가 기원전 3세기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마한의 정확하게 성립이 언제 했는지는 명확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알 수 있는 단서가 바로 삼국지 위지동의전이라는 역사서인데 중국에서 쓴 겁니다. 기원 후 3세기 중반에 서진에 진수라는 사람이 썼는데 여기에 마한에 관한 가장 빠른 시기에 기록이 나옵니다. 보면은 고조선 준왕은 그의 근신과 국민들을 건드리고 도망해서 바다를 경유해서 하느 지역에 거주하면서 스스로 한왕이라 칭하였다. 이런 기록이 나오죠. 이 시기가 바로 한 기원전 194년 정도 되니까 대략 한 기원전 2세기 초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보시면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원래 연나라 사람이 미만이
이렇게 반란을 일으켜서 원래 마지막 구조선의 왕이었던 준왕이 이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어디서 이 준왕이 내려와서 정착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뭐 명확하게 알려지진 않지만 좀 뒤에 다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보시면은 준왕이 내려올 때 하느 지역에 내려왔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미 한이 준왕이 내려오기 전부터 있었다는 그런 연구도 있고, 아니다, 스스로 환왕이가 칭하였기 때문에 마하는 준왕이 내려온 시점부터 이렇게 마해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역사서를 기반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다음으로 이제 고고학적 자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발굴에서 나온 유적, 유물에서 마한의 성립이 과연 언제일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은 새로운 물질 문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새로운 물질 문화가 갑자기 어느 순간 등장을 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무덤, 토기, 청동기. 그래서 이 시기로 대충 봤더니 준왕의 역사적인 사건보다는 좀 더 이른 단계로 보이고 있고, 그게 아마 기원전 대략 3세기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성립 이전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호남 지역, 과연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은, 당연히 이제 청동기 시대라고 우리가 부르는 문화가 있죠. 이 성궁리형 문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여에 있는 성궁리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서 무덤을 보십시오. 무덤을 보면 대충 다 비슷하죠. 이렇게 석관이라는 건 얇은 돌을 잘 이렇게 다듬어서 이런 식으로 석관을 만들고 여기다가 이런 얇은 판석을 또 덮습니다. 이런 형태들이 기본적으로 이 청동기 시대 문화의 대표적인 무덤 양식이고, 비파형 무덤, 이 송궁리 1호 무덤인데 여기서 아마 수장국 무덤으로 추정되는데, 여기서 비파형 동검, 마의 석검, 그리고 이제 화살촉, 그리고 옥이 이렇게 출토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쪽 호남 지역에서도 약간 뭐 전남, 우리가 말하는 지금 우리가 광주를 포함해서 화순, 나주, 고창 이 일대는 고인돌 문화죠. 결국 청동기 시대는 이 무덤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런 옹강묘 문화가 하나 있습니다. 옹강은 뭐 아마 이 정도 크기가 한 40cm, 30 몇 cm 정도 되는데, 아마 성인이 들어가지는 않았을 거고, 아마 아주 갓 태어난 애기나 아니면 아마 2차장이 되지 않았을까. 뼈만 추려서 이렇게 넣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옹강이 이렇게 세워서 들어갑니다. 세워서 들어가고 위에 뚜껑을 닫아버리죠. 그래서 이러한 옹강묘, 고인돌, 아까 말한 석가묘, 이게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무덤의 형태입니다. 주거지, 이건 집자리인데요. 여기서 보이는 이제 토기들이죠. 이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이제 토기들이 이렇게 구현 입구, 아가리 쪽이 약간 걸어져서 나오면서 동체를 이렇게 이루고, 바닥은 이렇게 돌출된 평평한 축약된 형태를 띠고 있는 겁니다. 여기는 홍도, 약간 우리가 말하는 붉은 간톡이라고 하는 홍도도 대표적인 청동기 시대를 대표하는 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기원전 한 3세기, 한 4세기에서 3세기 정도가 되면은 이제 이 지역에 새롭게 이러한 토강묘들이 각각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 집단으로 지금 나오진 않지만 듬성듬성 전국 지역의 한두기, 뭐 이쪽 광주에서도 보면은 화순, 대곡리 적성묘라든가 한평 촛불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많지 않고 한기 이런 식으로 막 유입되기 시작하는 거죠. 무덤의 형태는 이렇습니다. 아까 봤던 그런 무덤 형태와는 전혀 다르고, 묘막을 깊게 파고 관을 넣고 돌을 막 채워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같이 부장된 묘물이 어떤 거냐 하면은 이런 청동기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이때부터 부장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아마 대충 기원전 4세기경으로 우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다음에 보시면은 이 다음에 바로 기원전 한 3세기경부터는 이런 단순한 토강묘가, 묘광이 깊은 토강묘들이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토강묘들이 단순히 한두 개가 아니라 집단성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전에 나오지 않았던 무덤들이 집단을 이루면서 여기에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는 전주 원장동이고, 만주 갈동유적이고,
또 그 외에도 전주, 완주 지역에는 상당히 많은 이런 집단 묘역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무덤의 깊이가 굉장히 깊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부장품들을 보면은 자, 이렇게 청동고울, 그 다음에 이건 동구라고 해서 청동, 이제 도끼죠. 그리고 이렇게 태영동거, 저기 보면 간조령이라고 하는 방울, 청동 방울, 이런 청동 기류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면서 또한 이제 철기류도 이때부터 처음 이제 부장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 보시면은 분명히 청동기 시대와 분묘 계통이 다르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이 토광묘라고 하는 문화가 어디서 나왔는가 보니까 중국 동북 지역, 그러니까 심양이나 여동,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때 당시에 아마 고조선 영역 정도 됐지 않을까 싶은데 그 정도의 또는 서북한 일대에서 성행하는 무덤의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청동기, 주저철기가 나오면서 점토대 토기와 이제 흑도장교라는 이 부장 인물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유입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이런 문화가 대규모로 나온다는 것은 전파보다는 아마 그때 당시의 역사적인 여러 사건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이쪽 지역으로 이주했던 가능성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게 이제 바로 이제 중랑의 사건과 또 이제 징계라고 하는 그 징계의 유입, 징계가 고조선을 이렇게 치는 사건이 있는데 그 연결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이 3세기에서 2세기 우리가 말하는 이 토광묘 중심의 문화가 가장 전국에서 어디서 많이 나오냐 하면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보시는 우리가 말하는 이 만경강 유역에서 좀 중점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쪽 지역이 만 성립기 당시에는 그래도 조금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또 중남도 아마 이쪽 지역으로 내려왔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현재 대세적인 견해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부장유물 중에 이 토기에 해당하는 이 점토대 토기와 흑도 장경호라고 하는 이 세트 조합, 이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이 토광묘 문화에는 이 부장 토기의 기본적인 전통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점토대 토기와 흑도 장경호의 세트 조합입니다. 이쪽, 여기 보시는 이쪽에 있는 것이 점토대 토기고 지금 이렇게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흑도 장경호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보시면은 여기에 각종 유적에서 다 이렇게 세트 조합으로 출토가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점토대 토기는 어떤 토기를 점토대 토기라고 하냐면은 이 아가리 부분, 이 구역부에 이 둥그스름한 띠를 이렇게 덧대서 이렇게 붙여놓은 토기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토기를 점토대 토기라고 합니다. 형태는 이제 신발형이고 일부 호형에 이제 점토대 토기를 붙이기도 하는데 이게 시기적으로 보면은 처음에 단면을 딱 잘라보면은 처음에는 원형이었다가 그 다음에 삼각형으로 변하고 그리고 이렇게 헛구형으로 변하는 형태로 이렇게 이렇게 변화 현상이 나타납니다. 아마 여기 잘 아시는 광주 신창동 그리고 이쪽에 있는 주로 나오는 이 점토대 토기는 2단계에 해당하는 점토대 토기가 많이 나옵니다. 여기 삼각형 점토대 토기. 그리고 아까 보셨던 그 우리가 토광묘 중심이라고 하는 전주 만경강 이쪽은 이 원형 이쪽 이 중심의 점토대 토기가 많이 나오는 차이가 있습니다. 아마 시기적으로 조금 유행했던 시기가 달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이제 흑도장경호입니다. 흑도장경호는 여기는 이제 사전에 이렇게 나온 경우를 그대로 적고 있습니다. 제가 표면에 흑연 등의 광물질을 발라 마약 광택 있는 이렇게 흑색의 장경호, 긴 목을 가진 호라고 해서 장경호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이 시기 말고 이후에 나오는 백제계의 흑색 마약 토기도 또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이제 연구를 통해서 이 흑색이 그림을 입혀 만드는 기법으로 했다고 이렇게 분석이 돼 있어서 아마 이 흑도 장경호, 이 시기에 해당하는 흑도 장경호도 아마 비슷한 기법이 사용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지만 이제 그거는 제가 직접 연구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남겨놓고 어쨌든 이런 흑도 장경호가 같이 세트로 나오는 것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초기에는 경부의 비율이, 그러니까 이 비율이 높고 그리고 그 점차 이게 짧아지는 형태로 변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보시면은 여기와 이 동체가 명확하게 다 구분이 되는 것과 구분이 살짝 이렇게 안 되는 형태로 점차 변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쪽이 굉장히 늦은 시기에 해당되는 건데, 구현 이 목 부분이 굉장히 두꺼운 형태를 띠고 있는 것도 아마 늦은 시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은 이게 이러한 흑도 장경호와 전투대 토기가 이 여기 심양, 정어화자, 시민, 공주등, 후산 똑같은 형태가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좀 전에 이야기했던 그 토광묘, 그리고 이러한 토기 이런 것들이 결국 이쪽이나 이 지역에서 어떤 역사적 사건에 의해서 같이 그 이주민과 함께 같이 타고 내려온 게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이 시기를 또 하나 대표하는 토기가 바로 조합식 우각형 파수구와 두형토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조합식 우각형 파수구는 이거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위에서 보면은 우각형이 이제 셋불 모양이거든요. 셋불 모양의 손잡이를 두 개를 이렇게 붙여놔서 이렇게 여기 이렇게 호에다가 두 개의 셋불 손잡이를 붙여놨다 해서 조합식 우각형 파수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상대적으로 이 동체가 큽니다. 기존의 이제 전투대 토기나 또 정경보다 크고, 그리고 이제 초기는 이렇게 조그만한 형태에서 위에 구멍이 뚫린 형태를 싣다가 점차 이런 형태,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뭉퉁한 형태로 변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광주 신창동 유적도 이런 손잡이를 가진 것이 좀 중심을 이루고 있죠. 주로 보면은 무덤에도 부장되긴 하지만 옹광묘로 많이 합니다. 이때부터는 옹광묘가 이 두 개를 확보한 취향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런 옹광묘에 이렇게 옹광으로서 사용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두형토기입니다. 두형토기는 이런 형태, 요즘에도 많이 보이는 형태이죠. 그런 이런 형태가 기본적으로 이 접시형 토기라고, 이 긴 대각이 달린 접시형 토기를 이야기하는데, 칠기, 나무로 만든 칠기도 다수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토기입니다. 그래서 동아시아 일대나 이런 데서 아마 이 중국식 명칭으로는 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이제 주례에 보면은 나물 혹은 이제 고기를 담는 그릇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태에 따라서는 이런 원통형이나 또 나팔형으로 짧게 이렇게 벌어지는 형태를 띠고 있는데, 아마 나팔형이 짧은 형태가 좀 더 빠른 시기에 출현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 신창동에도 보면은 무덤에서 출토된 건 아닙니다만 저습지에서 상당히 많은 양의 두형토기가 출토되고 있고, 또 이게 특징이 뭐냐면은 이게 이제 이쪽 호남 지역에서는 부장용 토기로 거의 확인되지는 없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근데 주로 경상도, 우리가 말하는 진안, 변안 지역에서는 이 두형토기들이 상당히 많이 부정품으로 들어가는 좀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주로 이쪽 지역에서는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가 정확하게 뭐라고 알 수는 없지만 제사와 관련된 흔적을 보고 있는 구시설에 좀 이런 두형토기들이 많이 확인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윤가촌, 요령 지역의 윤가촌 유적인데요. 여기서도 보면 이런 두형토기들이 정확히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그 30단계를 넘어서서 기원후 2세기, 그리고 이제 기원후 4세기 전반까지의 본격적으로 이제 또 많은 토기가 성행하는 시기가 다 나오는데, 이 시기는 어떻게 보면은 호남 지역 같은 경우는 그 전에는 이렇게 많지 않았던 무덤이나 주거지 그런 흔적들이 본격적으로 급증하는 시기가 됩니다. 아마 뭔가 인구의 급증이 일어났던 시기로 지금 현재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현상은 마한 전역에 걸친 일반적인 양상이라고 할 수 있고, 아마 이 기원후 2세기부터가 우리가 삼국지 위기동전에 등장하는 54개국이 아마 이렇게 성립되던, 그러니까 명확하게 소국의 형태를 갖추는 시기가
아마 이 기원 후 2세기 이후가 되지 않을까 현재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이 호남계로 이제 드디어 토기가마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기 보시면 고창 성남리 이 오지구에서 나오는 이 3, 4세기에 해당하는 토기가마이고요. 영광 분통에서 나온 이 3, 4세기의 토기가마에 해당됩니다. 거기서 이제 이런 토기 받침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내박자로까지 토기를 이렇게 개는 정도의 이런 도구도 같이 출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기는 보시면은 발, 완, 호 이렇게 장강의 토기 등 그 전과는 좀 더 다르게 다양한 형태의 연질 토기 그리고 이제 천도시가 부분에서 환원형으로 이제 굴리는 이제 회청색의 연질 토기 등이 이제 확인되는 것이 나타나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기가 되면은 그 전에는 우리가 말했듯이 깊은 묘광을 갖고 있는 토광묘만 나오고 있는데 이제 기원후 2세기가 되면은 이 호남 지역에는 어떻게 보면 무덤 자체가 바뀝니다. 그 전과는 또 계통이 다른 무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들도 어떻게 왜 그런 변화가 됐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여러 가지 연구들이 있지만 여기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고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 이 성토 분구묘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보시면은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성토 분구묘는 특징이 원래 무덤은 땅을 그냥 깊게 파고 여기서 묻어버리고 위에다가 이렇게 분군을 안 차면 이렇게 조성하면 끝인데 이 분구묘는 먼저 무덤의 분구를 이렇게 완성을 합니다. 그리고 분구를 완성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묘광을 먼저 만들어서 그 신을 안치하는 행위를 하는 겁니다. 온간을 안치하거나 토광을 안치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무덤이 실제로 묘가 지하에 있는 게 아니라 지상에 올라가 있고 또 여기에 특징이 하나 보시면 이런 동구 가장자리에 주부를 파게 됩니다. 그래서 공간 구획이 명확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과 안쪽과의 관계가 명확하고 또 하나 특징은 다장 여기 보시는 같이 하나의 무덤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 온간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온간이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덤의 특징이 이런 특징적인 무덤이 이 시기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부정된 유물의 양상을 보면은 원래 이제 토기가 중심이지만 이 분구묘가 하는 그 이 시기에 그 특징 중에 하나가 토기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뭐 가야나 신라나 이런 데는 토기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화려하거든요. 근데 이 시기는 한 점 아니면 두 점 그게 답니다. 그래서 토기만 가지고는 뭔가 특징을 잡아내기도 어렵습니다. 이게 특징입니다. 분양이 빈약하다. 철기도 이제 뭐 들어가지만 한두 점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신 그 점에 비해서 다양한 새로운 토기 기종이 부장되고 또 지역에 따라서도 부장 기종이 좀 달라지는 그런 특징들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원 후 2세기와 4세기 전반은 온전하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반이라고 하는 그 토기들이 부정되는 단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해당하는 토기들을 한번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원전한 경우입니다. 이 명칭은 이 토기의 형태를 따라서 이렇게 공과학적으로 이렇게 명칭을 붙이는 건데요. 이 바닥이 둥글고 이 경부가 짧게 형성된 이런 형태의 호를 우리는 먼저 간경호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주로 대표적으로 부장되는 토기가 바로 이 토기입니다.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고 해도 많이 막 5점, 6점 부장되는 게 아니라 한 토왕당 한 점 하면은 많으면 2점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런 형식은 평균형, 짧은 이렇게 납작한 그런 형태가 중심이 되고 소형, 작은 형태가 중심으로 제작이 되다가 이제 좀 더 커지고 그리고 형태 자체가 완전히 분수만 구형으로 변한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고 문양은 보시면 여기 문양이 잘 보이진 않지만 막 이렇게 격자라고 하죠. 이렇게 서로 격자를 했던 그런 문양이 이 호남지역에서는 중점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특징을 보입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광구 평지호입니다. 광구 평지호는 말 그대로 광구, 구역이 넓고 그 다음에 바닥이 평정. 그래서 그렇게 명칭을 붙이고 있고, 이거 역시 이제 마한 지역에서 중점적으로 나오는 토기 중에 하나예요. 보시면은 이렇게 구역이 넓고 짧게 이렇게 경도가 형성된 데다가 이런 식으로 바닥이 평평한 형태이고, 이렇게 양쪽에 이건 유라고 보통 하는데 이렇게 파수가 축약된 형태의 유가 이렇게 양쪽에 붙여져 있고, 일부는 이 온관에 주로 심문되던 거치문이라고 하는 사각형 문이 있거든요. 삐적삐적한 문양이 있는데 그 문양이 여기에도 이렇게 새겨지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주, 고창, 영광, 한평, 해남뿐만 아니라 이 유물들이 이런 분구묘라고 하는 무덤이 쓰이는 곳에는 일반적으로 묻히고 이렇게 온관 안에 이런 식으로 확인되기도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양이고라는 토기입니다. 양이고는 말 그대로 양쪽에 귀가 달렸다 그래서 양쪽에 귀가 부착된 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보시면 이런 형태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상당히 이것도 많이 추도가 되는데, 보시면은 위에서 구멍이 뚫린 것도 있고요. 늦은 시기에는 옆으로 이렇게 구멍이 뚫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옆으로 구멍이 뚫린 것은 좀 늦은 시기지만 이거는 아마 뭔가 위에다가 실을 걸어서 매달았던 용도로 썼던 것으로 보고 있고, 위로 구멍이 뚫린 것은 이 뚜껑과 같이 세트로 돼서 뚜껑과 같이 묶었던 그런 흔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양이고에서 이제 발견된 것이 약간 종자, 씨앗 같은 것들이 많이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종자를 보관했던 용도로 추정을 하고 있고, 이런 부장은 주로 호서 지역, 이게 많이 부장이 되기도 하지만 이 호남 지역에도 상당히 많이 다수 부장되고 있는 전형적인 마한계 토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시기가 늦어지면은 이런 경지고 또 둥근 형태로 변하고 하지만 조금 이른 시기는 이 바닥이 이렇게 평평하고 이런 형태 좀 그런 형태에서 변화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중구연이라고 하는 토기입니다. 보시면은 구연 쪽이 이렇게 하나의 돌대를 형성해서 두 개로 이렇게 형성이 돼서 아마 뚜껑을 이렇게 덮을 수 있게 만들었던 토기의 형태인데요. 이런 형태가 이런 이중구연도 역시 이 시기에 대표적인 많이가 부장되는 토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한평 무송귀족에서는 이 내부에서 탄화기가 훑어되었고, 또 이제 주거지에서 이제 이런 보관용으로 좀 이렇게 확인되는 걸 봤을 때는 이 이중구연호는 아마 이런 곡식을 저장하는 용도가 아니었을까. 그렇다는 얘기는 무덤에 부장할 때는 곡식을 넣어서 아마 뭔가 죽은 자를 위해서 부장했던 토기가 아니었는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원래 어디서 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연구에 의하면은 낙랑이나 이쪽에서 유입된 게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영산강유역, 고창, 영산강유역이 호남 지역 중에서도 좀 더 집중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대표적인 부장토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특수용도 토기입니다. 이 분주토기라고 이야기하는 분구 주변에 이렇게 펴놨던 토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빨간색으로 쳐놓은 이런 무덤입니다. 이게 아까 말한 분구묘라고 하는 무덤인데 주구가 이렇게 있고, 아마 위에 분구가 있을 텐데 그거는 이제 다 사평이 됐겠죠. 근데 이러한 토기들의 주변에다가 이렇게 세워놓고 아마 뭔가 제사나 이런 거를 했던 그런 토기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주토기 중에서도 이제 호형과 통형으로 구분을 하긴 하지만 이거는 호형 분주토기라고 해서 좀 더 이른 시기에 나오는 이런 분주 특수 용도를 가진 토기의 형태입니다. 일본의 한여와 좀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아까 전에 보셨지만 이 오리형 토기죠. 이건 경상도 지역에서 나오는 토기, 소위 말하는 가야, 신라 그쪽에서 나오는 소위 말하는 진양 그쪽에서 나오는 토기고요. 여기서 나오는 이제 호남 지역의 대표적인 마한 토기는 이 조형 토기라고 합니다. 아마 이러한 오리 모양이
이런 새 모양이 결국 축약된 게 아닌가 현재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이쪽에 구멍이 뚫려 있고요. 위에서 뭔가를 담아서 이쪽으로 따라냈던 용도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토기 자체도 이 시기에 아주 대표적인 토기. 즉 이 토기가 나왔다고 하면은 즉 이거는 마항과 관련된 유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정도의 특징적인 팁입니다. 이거는 이제 주거지에 대한 건데 이제 앞서 설명했던 토기들은 다 분묘에서 구정되거나 물론 주거지에서 일부 나오지만 분묘 중심이지만 주거지에서는 주로 이런 토기들이 나오죠. 이렇게 장난형 토기, 계란 모양의 긴 계란 모양이라서 장난형 토기에 시루를 이렇게 뽑아서 저런 식으로 요리를 해먹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거지마다 다 출토가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백제계의 토기가 유입되는 단계입니다. 이게 이제 기원전 4세기 중반에서 기원 후 5세기 초반 정도 됩니다. 이 시기는 우리가 말하는 백제에 가까운 지역은 이미 백제의 토기가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이거 이유는 바로 잘 아시다시피 백제가 성장을 하면서 많은 지역을 이제 영역화하기 시작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런 기사를 따지고 보면은 대충 4세기 중반 정도가 아마 백제가 많은 영역화한 시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정확히 맞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략적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4세기 중반이 되면은 이 무덤에서도 그렇지만 분장 토기에서도 이제 조금씩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건 완주 사군이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그 전까지는 뭐 특징적인 이 만경강 유역도 그렇고 토기도 그렇고 부장률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철기도 거의 부장이 안 됐고요. 근데 4세기 중반이 되면서부터는 완주 사군위에서 이렇게 대규모의 철기 제작 관련된 유물을 포함해서 다양한 철기 유물들이 만들어지고 부장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극진하게 발전하는 양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고창지역도 보면은 오기, 그전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던 그런 유물들이 막 본격적으로 막 7,000여 점, 10,000점 이런 식으로 소위 말하는 이런 옥들도 상당히 많이 출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한평 밑에 있는 망가촌 같은 이런 데서는 대형의 이렇게 규모를 가진 이제 그런 형태의 성소 부부들이 막 등장을 하기 시작하고 집단이 좀 더 규모되는 그런 양상이 나타납니다. 영화 마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히 규모가 커지죠. 근데 이 시기는 4세기 중반 이후는 우리가 말하는 백제에서는 풍나토성이라고 하는 이제 성이 만들어지면서 백제가 거의 중앙집권하면서 이렇게 영역하는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러니한 겁니다. 백제가 성장하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마을 영역화하는데 왜 마한 지역에 있는 무덤들은 쇠퇴기를 걷지 않고 더 발전해 나가는지 그거는 과연 백제와 마한과의 관계가 과연 어떤 관계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자료들인 거죠. 어쨌든 이 시기가 되면은 이제 기존에 앞서 살펴봤던 토기들도 계속 나오지만 여기에 이제 이러한 백제계 토기라고 하는 흑색 마연 토기가 등장합니다. 자, 이게 가락동 이호문과에서 나오는 전형적인 흑색 마연 토기입니다. 위에 기하학적 문양이 있죠. 그리고 전체가 깨끗하게 흑이고 흑색이고 직구를 하고 있고 약간 경부가 넓고 좁아지면서 들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천안 용원이라든지 호서 지역이 나온 것은 상당히 형태가 비슷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쪽 지역에 이 흑색 마연 토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아직까지는 형태가 좀 많이 다르죠. 그래서 약간 이게 그 사람들을 보고 모방해서 만들었다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 또 여기서 기술만 어떻게 누가 와서 전파를 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전형적인 유물이 직접적으로 온 건 아니고 아마 이쪽에 살던 사람들이 그 백제의 문화를 보고 배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가 이제 이 시기에 등장하는 토기가 바로 광부 장경호라고 하는 토기입니다. 그 전에는 보이지 않는 토기가 나오는 거죠. 이쪽 맨 왼쪽에 있는 것이 서청동
우리가 말하는 그 푸나토선이 있는 거기에 적석총이죠. 거기서 나온 광부 장경호입니다. 그래서 이런와 비슷한 총들이 이제 이쪽 지역에 막 등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딱 이런 형태입니다. 이 목이 좀 더 이렇게 팔형으로 벌어지고 통체가 이렇게 장동으로 약간 형태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토끼들이 백제계 유입과 함께 등장하는 토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영상강 유역을 중심으로 확인된 토끼도 있는데 이거는 백제의 영역으로 보지는 않고 보시면은 광부소, 또 장경소라고 이야기를 해서 아마 가야 쪽에 영향을 받아서 이쪽 영상강 유역이나 이쪽 만경강 유역에 나온 게 아닌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토끼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토끼들도 이 시기,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이 시기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토끼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시면은 이제 백제계 토끼가 전반적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확산을 하는 단계입니다. 더 이상 마한계의 토끼라고 불리는 것들은 더 이상 거의 나오지 않거나 일부만 나오는 양상을 띠죠. 무덤도 좀 달라지죠. 금강유역에 나오는 익산 웅포리 부분이라든가 익산 입점리는 이미 기존에 궁금해라고 하는 마한계 무덤을 안 나타나고 백제가 이제 와서 직접적으로 자기들이 석축묘를 지어버립니다. 회계식 석이라든지 휴일식 석법이라든지 그러면서 이러한 금동반도 그때부터 이제 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중국에서 건너온 청자 사이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만경강경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기존의 궁금해랑 비슷하죠. 비슷한데 안에 들어가는 것이 백제기 무덤들이 들어간다. 이렇게 석축을 이용해서. 그래서 백제기 무덤과 오색이 되면은 마한계 궁금해가 같이 결합하는 그런 양상의 변화가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렇고 이 정읍 운암이라고 하는 이쪽 밑에서는 이 세종에서도 나오는 게가 있거든요. 똑같이. 그래서 이러한 백제에서 가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품들이 여기서도 출토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이제 고창 지역과 영산강 지역을 보시면은 이게 무덤이 굉장히 거대해졌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나주나 영암 이런 데 보면은 무덤 자체가 엄청 커지지 않습니까? 5세기, 6세기 되면은 무덤은 커지고 그 안에 들어가는 내부는 백제계 아니면은 석축이라든지 이런 변화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5세기, 6세기 되면은 영산강 지역과 이 광주 지역은 더 아주 최정점의 문화에 도달하는 단계가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나오는 유물들이 바로 보시면 금동관. 영상강 지역에서 나오는 것만 해도 금동관이 벌써 4-5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쪽은 고창, 가장 북단이라고 하시면 고창 동덕리 이동인데 제가 발굴했었는데 그때서 나온 금동 신발입니다. 그래서 이런 양상들을 보면은 5, 6세기 때 아마 이미 백제에 어느 정도 영역화는 됐지만 만의 그러한 문화 그거는 최정점을 이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때 나오는 부장품 토기들입니다. 그 전과는 완전히 다르죠. 여기서 보면 이러한 다 1세계 정식 토기들이고 형태들도 다 이제 백제계 형태입니다. 그리고 특히 고문에서는 이런 게레르라고 하는 이런 우리가 말하는 뭔가 그릇 담고 이렇게 제사를 하는 그런 용도의 토기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아까 보신 유공 광고라는 것도 많이 출토가 됐는데 네, 유공 광고도 이게 나왔습니다. 이거는 백제계 토기는 아닙니다. 백제계 토기는 아니고 원래 이 지역에 이제 5세기부터 나타나는 그런 토기들입니다. 그래서 영상강 유역에 나오는 유공 광고, 호 또는 작은 것은 이제 소라고도 불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조금 더 변화해서 해남, 만인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소수의 유공 광고가 나오기도 하고요. 고창 공동리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저 위에 소가 장식된 여러 개의 소가 장식된 형태를 유공호가 또 기계와 같이 나오는 데도 아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가장 위의 정점에 있던 유공 광고의
변화 양상이라고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역시 이거는 부작품은 아니지만 역시 그 동구라고 하는 거대한 동구 주변으로 이게 돌아가는데 이렇게 세워놨다. 아까 보셨지만 그거는 호형 분주통이라고 하고 이거는 이제 통형 분주통이라고 합니다. 보시면은 다양하게 기계와 그 위에다 이게 홀을 놓는 그런 형태랑 많이 비슷하죠. 그래서 이런 형태들이 이제 분리돼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일체형으로 이렇게 연질되고 하지만 그것보다 좀 떨어지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형태로 나오면서 여기 보시면은 이 가운데 신촌리 구분입니다. 나도 신촌리 구분인데 구분 주변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열을 이루면서 박아놨던 흔적들이 그대로 발굴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호형 분주 토기들도 이 마지막 시기를 마무리하는 토기들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뭐 결론은 이제 그냥 읽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이 4세기 중반이 되면은 우리는 백제가 막한에 영역화됐다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호남 지역은 4세기 중반 이후부터 굉장히 역동적이고 토기들도 그렇고 굉장히 다양하게 변하고 뭔가 발전이 더 문화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단순히 백제와 마한과의 관계를 이렇게 지배, 피지배 그런 관계로 볼 것이 아니라 좀 더 다양한 관점에서 보는 것이 맞다라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